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역시 뭐 신용장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예제 문제 드렸습니다. 요것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연습 문제는 뭐 사실 내용으로는 뭐 간단하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의고사가 아니고 또 연습을 하는 단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감안을 해가지고 기초, 기본, 본질에 뭐 충실하자라는 차원에서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고, 뭐 신용장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뭐 한계에 대해서 써봐라 그러면 뭐 목차 잡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서와 결을 잡으시고 뭐 특성, 본질 요거 하나 목차 잡고 한계 이렇게 하나 잡으신 다음에 이제 목차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쭉 서, 결 해서 총 4개 잡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 배점으로 가면은 뭐 25점, 그다음에 뭐 15점 요 정도로 하면은 되겠죠.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하시고, 뭐 특성 본질에 대한 내용은 뭐 독립추상성, 뭐 서류거래 원칙, 엄밀일치, 완전 정확성의 원칙 이렇게 각각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뭐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를 꼭 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내가 얼마만큼 쓸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약수령 문제 보겠습니다. 연지급 신용장과 인수 신용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를 비교하시오. 결국 이제 물어보는 것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연지급 신용장 그리고 인수 신용장 뭐 비교, 그쵸?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물어보는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목차라든지 그 다음에 문장을 끌어나가는 부분들이 약간씩 상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어쨌든 연지급과 인수신용장에 대한 설명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설명. 그러니까 개념적 정의와 특징을 최소한도로 언급을 해 주셔야 되겠죠. 각각의 개념에 대한 단순 정의가 아니라 설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명확하게 목차로 잡아야 될 게 이제 이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비교. 그러니까 비교라고 하는 것들은 각각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게 과연 어떤 부분들이 공통점이고 어떤 부분들이 차이점인가, 비교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공통점이다라고 하면 뭐 이제 신용장의 하나의 종류에서 이제 기한부 신용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관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신용장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 이 두 개의 차이점 뭐예요?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장 뭐 명확한 거는 환어음 사용 여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환어음 사용 여부. 그래서 인수신용장은 뭐 기한부 환어음이 사용되고 금융 유발에 대한 수단인 환어음이 사용되고, 연지급신용장은 뭐 기한부이지만 환어음이 사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더 쓸 수 있는 것들은 사용 또는 지급 확약에 대한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연지급을 확약하느냐 아니면 인수를 확약하느냐, 사용 방법이 다르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했던 지급, 인수, 매입 이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약간의 내용적인 변형만 하면, 접근 포인트만 달리하면 설명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뭐 유지비백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행 간 대금 상환, 그래서 이거는 10점짜리로 꼭 좀 준비를 해봐라 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3조에 있는 내용들을 잘 써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점검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안 보고 써지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시로 확인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남은 시간 이제 공부를 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진도를 나갈게요. 요약집 이제 207페이지 되죠. 7페이지. 그래서 선하증 그 신용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총 그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본질적인 부분들 살펴보셨고, 두 번째 실제 덩어리 보셨고, 그 실제 덩어리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덩어리까지 보셨고요. 오늘은 20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세 번째 덩어리로서 서류와 심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가 앞서 여러 번 그 그림을 그렸죠. 그러니까 그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논리적 흐름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논리적 흐름. 자, 그래서 신용장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파트는 신용장의 본질은 이제 서류 거래다. 요런 흐름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이 서류 거래이기 때문에 이 서류 거래에서 우리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될 부분 첫 번째 뭐냐? 어떠한 서류를 심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심사 대상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서류를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되느냐, 뭐 기준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요 부분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이제 논술형 시험을 준비하는 이상 우리는 무조건 요거에 대한 뭐 본질적인 내용이나 기초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정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2차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내가 끌고 와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이미 한번 우리가 살펴본 바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서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매 계약 관점에서 정리를 또는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라고 하면 계약에 당사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계약의 당사자는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다.